네, 이 문제 205쪽에 20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라는 도형 안에 원기둥이 딱 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구해라. 연아, 갖고 와 가서. 아니 어? 엎드리지 말라 하셨잖아. 아, 엎드리지 말라 했으니까 머리를 대지 않고 자겠다. 진짜 그 지금 중학교 2학년 같은 발상이다. 졸지 말란 얘기지 임마. 자, 이렇게 그을게요. 이렇게 그으면 이게 9의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수선을 딱 내리면 얘가 이 바닥에 있는 원의 중심에 딱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가지고, 자, 요거가 이제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뭐 x로 잡을게요. 요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 길이는 재영아 뭘로 표현하면 될까? 여기 205쪽이야 야나. 응? 뭐라고? 그 4 마이너스 X 제곱. 그렇게만 쓰면 되나? 루트 그렇지. 루트 4-x제곱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표현된 것을 가지고 이 원기둥의 부피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기둥의 부피. 이 원기둥의 부피를 그냥 fx라고 할게요. 준호야, 원래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아니야, 그지? 그럼 지금 밑넓이를 뭐라고 잡아야 될까? 파이 x제곱이죠. 그죠? 파이 x제곱.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 요거의 2배겠지, 그치? 요거의 2배. 그래서 2 루트 4 x제곱. 자, 이것이 원기둥의 부피입니다. 그러면은 2라는 숫자는 앞으로 좀 빼줄게요. 2는 앞으로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fx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때 x 값이 뭐냐? 이게 질문이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해야죠. 얘를 미분을 하면 2파이는 그냥 상수니까 앞에다 이렇게 떼어놓고 우리가 요거 x제곱하고 요 루트 4-x제곱이 곱해져 있는 요 곱 미분을 해볼게요. 곱 미분. 예안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거 밑에 원에 이거를 밑넓이를 구한 거잖아. 뭐가? 이 식이? 아니 근데 왜이 파이 S 왜이 파이 S 파이 x제곱이 밑넓이잖아. 파이 x제곱. 파이 x제곱이 밑넓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 지금 루트 4-x제곱이 두 개 붙어 있는 게 높이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당긴 거예요. 2를 당긴 거고. 그럼 이제 얘와 얘의 곱미분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2x 요 그대로 한번 써줘야지. 플러스 일단 x제곱 그대로 써놓고 얘를 미분한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얘 미분하면 분모가 뭐가 돼? 그죠? 얘를 미분한 게 하나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아닌가? 이렇게 써지겠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통분을 시키면 2는 지우면 되겠네.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지우면 되겠고, 루트 4-x제곱으로 통분을 시키면 얘는 이 똑같은 루트가 하나 더 곱해지는 거니까, 자, 루트가 사라지고 4-x제곱이라는 인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은 그대로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건데,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분자를 잘 뜯어보면 분자가
이 파이 그대로 묶어놓고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분의 분자를 x 한번 전개 한번 시키자. 8x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되겠네. 요렇게. 그지? 여기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분자니까 분자에서 x 한번 따로 빼서 쓰면 자, 여기서 x 마이너스 x를 한번 묶을까? 아니면 마이너스 3x로 묶을까? 아니 그냥 x로 묶자.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이제 합차 공식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그지? 합차 공식 해가지고 마이너스 x 자 루트 3x 플러스 2루트 2랑 루트 3x 마이너스 2루트 2랑 요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3차 함수인데 x축이랑 3번 만났죠? 0에서 한 번 만나고 요게 루트 3분의 2루트 2라고 쓸게요. 루트 3분의 2루트 2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 마이너스였으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3차 함수죠. 요런 3차 함수. 근데 지금 상황이 x를 길이로 잡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x가 음수인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또 끊어가지고 이쪽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쪽 부분만 볼 거야. 그럼 이 부분에서 유일한 극값이 지금 누구예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요즘 넘어가잖아. 그치? 그럼 이 순간에 무슨 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 그치? 극대값. 그러면 주어진 구간 내에 유일한 극대값이니까 그게 재영아 무슨 값이 된다고? 주어진 구간 내에 그 값이 딱 하나인데 그게 극대값이야. 그럼 100% 그 값이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최대값을 구하해라가 아니라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x를 구해라 라는 거니까 이게 답이죠. 요거 루트 3분의 2 루트 2 요 지점에서 지금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게 답이고요. 얘를 유리화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유리화 시키면 3분의 2 루트 6 얘가 209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였고요. 자, 208쪽에 211번은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실수 k값의 범위에 따라서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럼 이거 우리 수투에서도 많이 봤죠? 요 k 혼자 남겨놓고 남은 거 넘겨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려서 k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치? 그런 느낌이었죠? 그럼 여기서도 k를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k는 하고 그러면 x 빼기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바꿔 쓸 거고 그럼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fx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요거 미분을 한번 하면 f'x는 1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얘는 2 루트 x 플러스 1분의 2 루트 x 플러스 1 빼기 1이에요. 그럼 일단 얘가 0 되는 순간을 좀 생각해 볼까? 얘가 언제 0이 될까 생각해 보면 이 루트가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은 루트 안에가 몇이 돼야 돼? 4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x 플러스 1이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x가 몇이죠? 이게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죠? x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이 f'이 0이 되는데 자 근데 그때 부호가 어떻게 변할까 생각을 해보면 분모는 항상 양수가 보장이 되는 식이고요. 분자는 루트 x니까 기본적으로 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 루트 x 그래프에서 뭐 앞에 2 붙이고 평행이동을 좀 시킨 거야. 평행이동을 좀 시켰더니 얘가 뭐 이런 느낌이 된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0이 된 거니까 부호의 변화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쵸?
그래프의 방향이 뒤집힐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fx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죠. 루트가 있으니까. 그지? 이 루트 x 플러스 1. 이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요 x 플러스 1이 양수일 때만 정의되는 거잖아. 0 이상일 때만. 그러니까 x가 얼마 이상이다?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만 정의된다.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의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간표를 그릴 때도 x 값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f'이 0이 된 거고요. f'x가 0이 된 거고, 거기서 부호의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갈 거고, 자,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가 찾아야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럼 요게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요게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얼마일까요, 이거?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맞니, 하나? 그리고 0일, 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예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생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여기를 지나가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x에다가 0도 집어넣어 보면은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0, 마이너스 6을 지나가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극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그지? 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자, 이런 그래프인데, 그럼 문제에서 이제 k를 움직여 가지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할 건데, 저 k라는 값이, k라는 상수함수가 이런 데 있을 때는 실근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죠. 이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얘가 자, 요 순간,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실근이 하나인 거고요. k가 딱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요 순간, 여기 이제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클 때, 그때는 실근이 몇 개? 두 개죠? 이 순간에 있을 때 두 개. 그리고 딱 여기 걸치면 한 개.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 없다가 되는 거죠. 그죠? 없다.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써보면 아래서부터 쓸게요. 자, k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을 때, 요때는 실근이 0개가 되는 거죠. 실근이 0개. 그 다음에 k가 딱 마이너스 4분의 5일 때,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요렇게 될 때, 아까 전에 이렇게 딱 걸치는 순간이랑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는 실근이 몇 개? 한 개가 되죠. 한 개. 그리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클 때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때는 두 개가 되겠죠. 두 개.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k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우리 준호 질문 있니? 없어요? RPM도 질문해자. 113쪽에 815번? 819번? 자, 저 그래프가 변곡점을 갖도록 하는 RPM 819번 한번 볼게요. 네, RPM 113쪽에 819번. 자, fx의 그래프가 변곡점을 갖도록, 변곡점. 변곡점이 뭐죠? 뭐라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점 아닌가? 변곡점은 그 그래프 상에서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변하는 지점이죠. 그죠? 오목과 볼록이 변한다라고 하지. 오목과 볼록이 변하는 점이고, 식으로 얘기할 때는 f 프라임이 아니라 f 더블 프라임이 0이고 그 전후에서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면 그걸 우리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두 번 미분을 해야 돼. 두 번 미분해가지고 그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 요거 플러스로 바뀌고 sin x가 되겠죠. 한 번 미분. 자 두 번 미분하면은 2a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단순하죠.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코사인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코사인이 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코사인이잖아, 그지? 요 코사인의 그래프를 2a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놓은 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이 코사인의 그래프를 만약에 위로 막 이만큼 올려버렸어. 그러면 f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얘가, 자, 요 극소점이 x축보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변곡점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생겨가지고 요렇게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면서 부호가 변하는, 그럼 요런 점들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키더라도 위로 너무 많이 올려도 안 되고 아래로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죠. 그 너무 많이의 기준은 얼마냐면 원래 코사인 그래프의 최대 초소가 얼마지? 1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a가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2a죠? 2a가 아무리 커도 1보다는 어때야 될까? 작아야 돼. 이게 1이랑 똑같아져도 안 됩니다. 그죠? 똑같아져도 얘가 이렇게 딱 걸치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변곡점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만 얘가 또 변곡점을 갖는 모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어서 안녕아.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요 범위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지? 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전화하셨어요? 오랜만이야. 응? 또 오늘도 또 안 오는 줄 알고 또 조마조마 해가지고 전화했잖아. 자, 또 질문할 거 있나요? 숙제 중에? 경준이 다 했어? 자, 그럼 우리 개념 원리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에 208까지 했고 오늘 209랑 210, 211 하고 속도 가속도는 뭐 간단하니까 거기까지 가볼게요. 자, 209쪽입니다. 개념 원리 209쪽에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K를 혼자 남기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이거 분모로 내려버리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잖아. 우리가 그려야 될 식이. 그래서 요럴 때는 K로 나눠가지고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K분의 1로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놓고 요 녀석을 이제 fx라고 잡아서 얘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 녀석은 이제 2의 x제곱 분의 x제곱 뭐 이렇게 생긴 친구죠. 그치? 요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얘를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미분을 하면 미분할 때는 그냥 요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이따가 그래프 그릴 때는 요거 좀 생각을 하고, 자, 요 모양으로 미분을 하면은 재영아 곱미분이니까 어떻게 미분될까? x 2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오겠죠? 요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2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그쵸? 그럼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로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 x로 묶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제곱 하고 x 빼기 2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어차피 이거는 0보다 항상 크니까 우리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보면서 부호를 파악하면 되겠지. 그치? 얘나 같이 보자. 그러면은 얘가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로 요렇게 생기는 모양으로 이제 부호가 따라갈 텐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진간표를 그리면 얘가 x 값이 2일 때, 0일 때와 2일 때 f 프라임 x가 0, 0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럼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건데 자 일단 0에서의 함수값부터 구합시다. 얘는 얼마지? 요게 fx인데 0 집어넣으면 이게 0을 넣었어. 어? 아니 여기 앞에 x제곱이 있는데요? 0이고요. 2를 넣었어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2제곱분의 4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엇도 감안을 해줘야 될까? 뭐도?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그냥 이렇게 될 거다라고 파악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극한을 봐야 돼. 극한을. 그치? 극한. 자 x가 요 지금 요 모양으로 써놨던 게 요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간다. 앞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이걸 붙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로 갈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다항함수고 분모는 지수함수죠. 그럼 무한대까지 가면 무조건 누가 이긴다 그랬죠? 무조건 지수함수가 이겨요. 그쵸? 다항함수가 몇 차든 상관없어. 다항함수는 무조건 지수함수한테 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훨씬 더 빨리 커진단 말이죠. 지수함수가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얼마로 수렴할까? 0으로 수렴하는 거야. 분모가 커지니까.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꼬라박지 않는다고요. 얘가 0으로 수렴을 할 거야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점을 찍어보면 0,0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2,2제곱분의 4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할게요. 요렇게.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극대를 갖는데 극대를 갖고 나서 꼬라박지 않고 요렇게 x축에 요렇게 가는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극대고요. 자, 요런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k분의 1이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상수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자, 여기다가 y는 k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상수함수가 요런 느낌으로 지나가 줘야 돼. 그지? 그러니까 요 극대값보다 더 어디에? 더 위에 지나가 줘야지. 근데 이 극대값이 얼마였냐면 2,2제곱분의 4였잖아요. 그지? 그러면 재영아 이 k분의 1이라는 값이 요 2제곱분의 4보다 어때야 된다고? k분의 1이 이 초록색이야. 2제곱분의 4가 요 지점이야. 그럼 지금 그림처럼 이 파란 그래프랑 초록색이 한 번만 만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얘보다 어땠어야 돼? 커야 되죠. 그쵸? 그래서 k분의 1이 얘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우리 둘 다 양수니까 역수 취해주면은 k가 부등호 뒤집히고 4분의 2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얘가 또 무한정 다 가질 수는 없잖아. 얘 최소한 0보다는 어때야 될까요? 커야 되죠. k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거 자체가 일로 내려와 버리는데 그치? 그래서 k가 0보다는 크다라는 걸 당연히 붙여줘야 되겠고 0보다 크고 4분의 2제곱보다 작아요가 답이고요. 또 이 그래프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 얘가 물론 여기서도 이제 한번 만나지만 얘가 딱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딱 걸쳐도 여기 딱 걸쳐도 x축에 걸쳐도 교점이 하나잖아. 이때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얘가 여기 딱 걸치려면 k분의 1이 얼마가 됐어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k분의 1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 빼고 이 부분만 답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겨서 다음 페이지는 이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요런 느낌이라 그랬지. 만약에 fx가 어떤 구간에서 a부터 b라는 구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a부터 b라는 구간에서 그 fx의 무엇을 찾아버려? 최소를 찾아버려. 제일 낮은 데를 찾은 다음에 그 최소값조차 0보다 크다. 이걸 보여주면 모두 다 0보다 커지는 거니까. 그치?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자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요 26번의 1번 문제. 자, 요 문제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x ln x 빼기 x 플러스 1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요 범위에서. 그죠? 요것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범위에서 얘를 보이고 싶어서 얘를 fx라고 부르고요. 요거 미분을 한번 할게요. 한영아, 미분하면 뭐지? 1 됐고 이 곱미분 아닌가요? 1 플러스요? x랑 ln x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앞에 거 미분했으면 뒤에 거 그대로 써야죠. 앞에 거 그치 요렇게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은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치? 뭐 이거 없어졌고 그러니까 미분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ln x네요. fx가 그치? 그러면은 ln x의 그래프는 그냥 증가하는 로그 함수니까 요렇게 갈 거란 말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얼마겠어요? 1이겠지? 그죠? 그래서 lnx의 그래프, 그러니까 f'의 그래프가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니까 재영아, 이 fx라는 함수는 극값이 딱 몇 개야? 뭐라고? 딱 한 개지? 근데 그 극값이 극대야 극소야? 극소지?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극소값이야. 그러면 그 값이 무조건 뭐가 돼? 최소값이 된다 그랬지, 그치? 여기서 끝난 거야. 아, x가 1일 때 최소값이네. 그래서 다른 부분 구할 필요 없이 f1만 구하시면 됩니다. f1을 구해보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이거 0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했는데 최소값이 0이야. 그럼 최소값이 0이면은 최소값조차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요 정의역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크다. 요거 항상 0보다 크다가 만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최소값이 요건데 최소값이 0 이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볼게요. 2번. 자, 얘는 sin x 자, 넘어올 거니까 넘어오면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fx라고 이름을 붙이면 f'을 구할게. f'이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예요. 와,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한 번 딱 미분하니까 lnx가 나와가지고 바로 파악이 됐는데 쟤는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일단 0 되는 지점이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얘가 0 되는 순간. 얘 얼마 넣으면 0 될까요? 이거 좀 쉽게 찾아지는데? 그냥 0 넣으면 0 되죠. 그죠? 0 넣으면 0 돼. 그래서 0을 넣어서 0 된다는 건 알겠어. f' 0이 0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 전후에서 부호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해. 그죠? 그러면 이럴 때 0에서 분명히 극값을 갖긴 가질 텐데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이계도 함수 구해보는 거죠. 준호야, 이계도 함수가 양수 그럼 무슨 뜻이지?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치? 그럼 내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아는 그 지점에서 만약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그 극값은 무슨 값이 돼요?
극소값. 그지? 극소값. 맞죠? 그리고 내가 극값을 갖는다는 걸 아는 지점에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극대값.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치? 그걸 활용해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x는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쵸? 얘나 여기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돼? 이 값이 그지? f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죠? 그러면 x 값이 0일 때 극 뭐였다?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건 어디로 볼록하다는 뜻이니까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면서 극값이 나오려면 무조건 뭐예요? 극소지, 극소. 그래서 0에서 극소값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0에서 극소값을 가졌는데 근데 0에서 극소값을 가졌는데 0 집어넣어보면 어때요? 0 집어넣으면 0이거든. 그치? 그럼 어때? 거기서 제일 낮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올라가는데 0,0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이후로는 다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더블 프라임을 이용해서 극소값이다 라는 걸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 자, 딱 봐도 K만 넘겨서 풀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x가 K보다 크거나 같다고 우리는 이 함수를 fx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재영아 이거 미분 한번 해줘. 2x제곱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얘가 0 되는 순간을 찾아볼게요. 얘를 0이다 라고 하면 x값이 얼마야? ln2죠. ln2. 그래서 x가 ln2일 때 f'이 0이 됐고요. 자, 이거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란 말이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겠다. 그치? 그래서 ln2를 기준으로 f'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겠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는 거야? 병준이 무슨 값을 갖는다는 거야?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네요. 그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극소지, 그치? 극소. 그리고 그게 유일한 극값이니까 그 지점에서 뭐일 거다?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x값이 ln2일 때 최소값일 거니까 자, 저 fx의 최소값 요거는 fln2가 되겠고요. 그러면 한영아, 요게 fx잖아. 여기다가 x자리에 ln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ln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대충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2 ln2인 거예요. x값이 ln이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근데 얘가 k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이 k라는 상수함수를 요 지점보다 어디로? 요 지점보다 아래쪽에 깔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 k는 자, 요 극소이자 최소인 저 지점의 값보다 더 작거나 같아도 되네요, 그렇죠? 등호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k의 범위는 2 ln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이 1번 답.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은 fx가 루트 x고 gx가 a ln x인데 fx가 gx보다 크다가 성립했으면 좋겠대. 요 범위에서. 자, 그러면 식을 넣어서 써보면 얘가 루트 x 그리고 여기는 a ln x예요. 뭐 한쪽으로 넘겨서 우리 하나의 함수로 봅시다. 하나로 보면 루트 x 빼기 a ln x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고 그러면 요 함수를 우리가 hx라고 볼게요. 이렇게 불러보면 또 이거 미분해야 되니까 자, 얘아니 미분하면 어떻게 돼? 2 뭐야?
2 루트 x분의 1 마이너스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x분의 a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둘이 통분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루트 x를 한번 곱해줄 거고요. 루트 x. 여기다가는 2를 한 번씩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2x분의 루트 x 빼기 2a. 이렇게 통분이 됐는데, 어차피 우리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분모가 지금 0보다 큰 건 확실하죠? 그죠? 분모가 0보다 큰 건 확실해. 그리고 분자는 루트 x니까 자, 이렇게 증가하는 루트 함수일 겁니다. 무리 함수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요 녀석이 0이 되는 지점. 왜냐면 이제 a가 양수기 때문에 a가 양수니까 원래 기본적인 루트 x의 그래프가 0,0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2a만큼 아래로 내려놨다는 얘기잖아요. 2a만큼 아래로 내려놨으니까 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0 되는 순간이 생길 거고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자, 여기 0이 되는 순간이 분자가 0 될 때니까 x가 뭐일 때? 4a제곱일 때겠죠. 그죠? x에 4a제곱 집어넣어야지 0 되잖아. 그래서 4a제곱일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가 그러면 이 hx가 갖는 유일한 극값, 극소값이고 최소값이 되겠죠. 재영이 오케이? 요 지점에서 뭘 갖는다고, 재영아? 최소를 갖는다고. 그러면 hx라는 식에다가 내가 4a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hx가 갖는 최소값이잖아. 맞죠? 이게 지금 최소값이야. 얘가 최소값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hx가 0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으니까, 그지? 이 최소값도 0보다 어때야 돼? 크면 되는 거야, 그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다 큰 거지. 자, 그러면 h4a제곱 구하면 여기다가 4a제곱 집어넣으니까, 자, 한영아 계산한 문이 2a 마이너스 a ln 4a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요게 0보다 커야 되는 건데, 4a제곱이라고 하면은 4a제곱은 2a 괄호치고 제곱이잖아. 그럼 내가 요거를 요렇게 써도 되고, 그럼 또 요 2를 어떻게 해도 될까? 앞으로 내려도 돼. 그치? 그러면은 얘가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2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0보다 크면 되는 거고요. a가 어차피 양수니까 이 식 전체를 2a로 나눠도 되죠. 그죠? 양수니까. 그래서 양변을 2a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1 마이너스 ln 2a 부등호 그대로 0일 겁니다. 그죠? 그지? 자,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 1하고 여기는 ln 2a 이렇게 되고, 1이라는 녀석은 ln 2하고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ln 떼버리면은 2a가 2보다 작은 거고요. a는 어때야 돼, 그러면? a는 2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말을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여기 0보다 크다도 이렇게 붙여주면 더 좋은 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고, 이거는 다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고 뭐 극대극소 찾고 이런 거가 별로 어렵지 않다면 개념적인 거는 다 수투에서 했던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갈게요. 212쪽으로 가서 속도와 가속도도 수투에서 다 했던 거야. 그지? 그 제일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속도 가속도에 들어왔을 때는 변수를 x 말고 변수를 뭘로 봤었죠? t로 봤었어. t. 한영아, t가 어떤 의미의 t였니? 시간이었어요. 그죠? t를 변수로 봐서 시간에 따른 위치를 우리가 주로 x로 썼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를 v로 썼고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a로 썼어요. 재영이 기억나지? x, v, a가 있었고,
x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됐다? 갑자기 가속도로 가면 안 되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치? 그 개념이 그대로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각 t에서의 그랬으니까 이 t가 이제 시각을 나타내는 주인공 변수고요. 그 t에 따른 점의 위치를 우리가 x라고 잡았을 때 걔를 t에 대해 한번 미분하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다. 이미 수트에서 배운 내용 똑같아. 근데 우리 이런 것도 배웠잖아. 이게 속도잖아요. 이게 속도. 속도가 이거면 속력은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어? 속력? 속도와 속력 뭐가 다르지? 응? 응? 속도는 방향을 고려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랑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속도가 달라. 내가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더라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근데 속력은 속도의 뭐였다? 속도의 절대값의 개념이었습니다. 절대값. 그쵸? 그래서 빠르기만을 얘기하는 거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치? 이 개념은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자, 요거는 수투에 없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수투에서는 직선 운동만 다뤘습니다.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상하 운동 위아래로 움직이는 뭐 물체를 던져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만 다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평면 운동이라 그랬으니까 평면 좌표 평면에서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물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를 같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좌표 평면이 됐으니까 위치를 나타낼 때도 x좌표와 y좌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x좌표를 ft라고 하고 y좌표를 gt라고 했을 때 그때 속도는 그대로 x좌표를 t에 대해 미분하고 y좌표를 t에 대해 미분한 거 요렇게 쓴 거 요게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반드시 좌표 평면에서는 속도는 반드시 순서상으로 써지는 거예요. 몇 컴마 몇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t에 대해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가 되는 거고 가속도도 역시나 요렇게 순서상으로 몇 컴마 몇 이렇게 x좌표 y좌표가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위치, 속도, 가속도를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속력은 뭐냐? 속도가 이거일 때 속력은 뭐냐? 아까 속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의 뭐라 그랬죠? 절대값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때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을 이렇게 구합니다.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느낌으로 f 프라임 t, g 프라임 t라고 써져 있는 속도의 절대값 해가지고 루트 한 다음에 x좌표 제곱 플러스 y좌표 제곱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바로 속도의 절대값을 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 속력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가속도도 딱히 어떤 명칭은 없지만 이렇게 불러요.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라고 얘기하면 가속도의 크기 마찬가지로 요 가속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제곱시키는 거 f 더블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g 더블 프라임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을 가속도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적응을 해나가고요. 213페이지를 보면은 213페이지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수투에서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함수만 바꿔져 있는데 수직선이잖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이거다. XT라고 할게요. XT.
시각에 따른 위치가 2의 t제곱 플러스 t제곱이에요. 자, 그럼 vt. 얘나 vt는 시각에 따른 속도잖아.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해서 2의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at는 또 미분해. 그럼 2의 t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근데 t가 2에서의 그 p라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얼마 넣고? 2 넣고 그러면 2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또 여기다가 얼마 넣고? 2 넣고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제 요게 그 순간의 속도와 가속도다.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그 밑에 있는 221번 하나 볼게요. 자, 221번은 어떤 표현이 등장을 했다? 운동 방향을 그지.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요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병준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야?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일까? 응? 우리 병준이가 수직선 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병준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쪽으로 열심히 가다가 속도는 늘 수도 있고 속도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그치?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면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 근데 아까 속도는 무슨 개념이라 그랬냐면 방향을 표현하는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수직선상에서도 이쪽으로 가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뭘까? 플러스지, 플러스 방향.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면은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근데 부호가 바뀌려면 당연히 그 순간의 속도는 몇이었어야 돼? 0이었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v가 0인 순간이고요. v가 0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전후에서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해 주면은 속도가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순간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미분해서 vt를 구하면, 이런 거는 4 앞으로 내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t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는 마이너스 2t. 그치? 요게 vt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구할 거니까 t분의 4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겠죠. 4 마이너스 2t 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묶은 다음에 t 플러스 루트 2 t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어차피 지금 t 값이 음수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t는 시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출발 딱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니까 t가 음수인 상황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t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은 값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t가 몇일 때? t가 루트 2일 때. 그치? t가 루트 2일 때 그때 그 대를 갖겠네. 그치? 극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오니까. 그러면 t가 루트 2일 때가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고요. 그 순간의 위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t가 루트 2일 때의 위치, 이때 위치면은 위치식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어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위치식이니까 여기다가 t 자리에 루트 2를 집어넣으면은 ln 4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ln 4 빼기 2. 요게 그대로 이 문제 답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 순간 알아야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214페이지. 여기가 이제 수트에서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평면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x좌표는 t 마이너스 코사인 2t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y좌표는 t 마이너스 사인 2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요것이 바로 점피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래. 그러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찾아볼까요?
각각을 그냥 재영아 각각을 t에 대해 뭐 해버리면 돼? 미분해주면 되거든. x좌표에 있는 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사인으로 바뀔 거고 그리고 속미분 나오니까 이 앞에 하나 붙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뒤에 y좌표는요? 1-2 코사인 2t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게 속도다. 자, 가속도도 구할까요? 가속도. 가속도는 얘 하나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4 코사인 t. 그죠? 4 코사인 2t. 그지? 뒤에는 4 사인 2t. 요거 아닌가?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t가 2분의 파이에서의 전피의 속도와 속력 그랬잖아. 그러면 일단 2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속도 t가 2분의 파이일 때 이때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요게 사인 파이니까 0이네, 그지? 1이 되겠고 요거는 여기 t 자리에 2분의 파이 들어가면은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앞에 거랑 합쳐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속도. 자, 그럼 속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속력을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 속도의 크기.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 루트 안에다가 얘네 둘의 제곱의 합을 넣는 거라. 그죠? 그래서 1제곱 플러스 3제곱 이렇게 집어넣어서 답은 뭐가 나온다? 루트 10 이렇게 푸는 거고요. 선생님. 예. 근데 저 속도랑 속력 부분 그런 거는 단순히 2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3차원도 생각하게? 아니 그냥 제 궁금해서. 우리가 1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2차원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방금 앞장까지는 1차원이었잖아. 예. 그지? 그럼 이제 2차원으로 넘어온 거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뭐 3차원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죠. 변수 하나 늘리면. 그지? 근데 2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물어봅니다. 3차원에서는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속도, 속력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가속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라는 거지 지금. 4분의 파이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가속도 자, 가속도 t가 4분의 파이일 때의 가속도. 자, 그러면은 여기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0인가요? 그죠?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면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 되니까 4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럼 0,4가 가속도니까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 크기 똑같이 루트 한 다음에 0제곱 플러스 4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얼마 되겠어요? 4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쭈루루루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연습 문제 중에서 200번 하나만 풀고 마칠게요. 200번. 자, 200번 문제는 일단 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식이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그 두 개의 그래프로 쪼개가지고 교점 찾는 느낌으로 갈 건데 K에다가 X가 하나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시작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X로 나눠가지고, 그치? X로 나눠가지고 우변에 K만 따로 있게 해주는 것이 생각하기 편하겠지. 그래서 X로 나눠서 여기를 X제곱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X 이렇게 날려주면 그러면 이제 이 X제곱분의 lnx라는 얘를 우리가 fx로 잡고 요놈의 그래프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 k를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x제곱분의 lnx. 그럼 f'x가 x 4제곱분의 분자미분 곱하기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곱하기 분모 미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 앞에 부분은 x가 될 테니까 x 빼기 2x ln x 이렇게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차피 x가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문제에서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식이 ln x잖아. 로그잖아. 그치? 그러면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요 분수를 분모 분자를 x로 한 번씩 나눠도 돼. 그치? x로 한 번씩 나눠도 괜찮아. 그러면 x 세제곱분의 1-2ln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재영아, 저 분자가 0이 될 때가 언제일까? x가 몇일 때? 그걸 0이라고 하면은 이항시키고 2로 나누면 ln x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아닌가? ln x가 2분의 1이 되려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야 될까? 2에 x자리에 그냥 2가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1 되죠? 여기에 2제곱이 들어가면 2가 돼야지. ln하고 여기 2제곱이 들어가면 2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서 그냥 이거 1 되는 거니까 2 돼야지. 그치? 그럼 2분의 1이 되게 만들려면 여기 2분의 1이 내려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2분의 1이 여기 위에, 2분의 1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2의 2분의 1제곱.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2분의 1제곱이 무슨 뜻이야, 재영아? 루트 2가 생각이 나야지. 루트 2. 그치? 자, 그래서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루트 2입니다. x가 루트 2일 때 분자가 0이 되고요. 지금 분모는 x가 0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모는 0보다 크다가 보장이 되고 분자는 로그인데 마이너스가 붙은 로그예요. 그러면 로그가 원래는 이렇게 가지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지? 그래서 내려오는 로그 함수의 모양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런 상황의 증감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x가 그러면 0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루트 2에서 f'이 0 됐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러면 fx는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할 거고 자, 0 집어넣었을 때 얼마냐? fx가 요거니까 0 집어넣을 수가 없죠. 0 집어넣었을 0에 가까워질 때 얘가 어디로 갈까요? x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갈까요? 와, 이게 x제곱분의 1이랑 ln x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x제곱분의 1은요. x가 0으로 갈 때 이 녀석은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ln x는 x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로그 그래프 알잖아요, 여러분. 로그 그래프. 로그 그래프 어떻게 생겨? 로그 그래프 1,0 지나가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로그 그래프 아니에요?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애랑 플러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애를 곱해놨어요. 그럼 합치면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부호가 일단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무한대랑 무한대랑 곱하면 완전 무한대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겠네, 그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을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요 x제곱분의 ln x에서 x가 무한대로 간다.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지수함수랑 다항함수가 만나면 누가 이겨?
지수함수가 이긴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가 만났죠. 그럼 누가 이길까? 다항 함수가 이겨요. 로그 함수는 보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꺾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다항 함수는 1차 함수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직선으로 올라가니까 다항 함수는 항상 로그 함수를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한대로 달려갈 때. 그래서 지금은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분모가 빨리 커지고 분자가 천천히 커지니까 이거 얼마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 그치? 그래서 요 증간표에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0으로 가까이 갑니다 까지 생각을 하시면 그래프의 모양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루트 2 요때 2분의 1 2분의 1 여기를 지나가고요. 0에서는 무한대였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극대를 찍고 여기서 내려가는데 쭉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이제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 여기 K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 K. 그럼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려면은 이런 느낌으로 걸쳐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걸쳐야지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K의 범위가 0보다는 커야 되겠고 극대값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겠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숙제는 215까지 그리고 RPM은 120까지인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적분 전까지는 되는 거거든요. 적분 전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주말 토요일에 수업 없으니까 주말 동안 열심히 좀 풀어가지고 적분 전까지 마무리를 딱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진도를 좀 나가 봅시다. 토요일에 수업. 네, 토요일 3월 1일이라서 수업이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또 이제야 이적분 다 하고 이제 적분도 다 해야 되는 거 이제 적분이 남았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